네, 안녕하십니까. 협착증, 디스크, 개 섞어라, 빵빵. 네, 새롭게 돌아온 새로운 병원의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알면 완치, 모르면 불치. 예, 제가 쓴 책이고요. 이게 이제 초판은 2017년도에 나오긴 했는데 계속 제가 다시 찍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전문의 딴 이후로 거의 뭐 15년 이상에 걸쳐서 제가 한 여러 가지 임상 경험에 비추어서 여기 척추 디스크와 협착증에 관련된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이제 다소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좀 계세요. 책 제목이 너무 밋밋하다, 재미없을 것 같다, 뭐 뻔한 얘기다. 요즘은 이제 책 표지도 되게 화려하고 막 이렇게 뭐 이 제목을 잘해야 이게 막 튄다고 하는데,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허리 디스크는 뭐 수술 없이 완치할 수 있다, 뭐 수술 없이 다 나을 수 있다, 뭐 이것만 하면은 다 낫는다, 뭐 저는 이런 책 제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다 상황이 다르고 본인의 질병의 단계가 다른데, 그러면 이 세상에 수술하신 분들은 그럼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모든 단계별로 치료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녹여놨어요. 책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요거는 제 사진이죠? 근데 요거는 버려도 돼. 이거는 뭐 볼 필요 없어. 이거 굳이 끼고 다닐 필요 없어요. 제 팬으로 계신 우리 환자분들이 계신데 이걸 꼭 껴서 다니시는데 이거 없어져도 돼요. 잘 버려주시고. 요거는 표지를 저는 이제 운동하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조금 올려놓은 거를 조금 이제 아쉬워하는 게, 요 이 플랭크 자세인데 요게 조금은 잘못됐어요, 사실. 왜냐면 너무 일직선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허리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원래는 허리는 살짝 올라가고 엉덩이가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약간의 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도 너무 이제 유연해서 그냥 뭐 일직선으로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드시니까 뒤에 좀 운동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책을 볼 때 항상 뭐 양력도 물론 보죠. 그 저서가 누군지.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이제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여기 서문, 요 서문을 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소제목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얼마나 이제 그게 매력이 있는가, 딱 들었을 때 봤을 때 좋은가. 근데 이 소제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책이 굉장히 그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저는 이 소제목 하나하나 유튜브 주제로 그냥 올려도 될 만한 내용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은 노인들만 걸린다? 물음표. 뭐 이런 것들. 협착증에 대한 어떤 젊은 나이에 협착증이 또 오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척추 완치하려면 삶이 몽땅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이 척추와 치료와 관련된 제 철학을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책을 굳이 뭐 사서 보시는 분들 좋아요. 그런데 어차피 제가 뭐 책을 계속 이거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성경책도 아니고 계속 이제 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사서 본인이 습득을 하시면 다 이제 파악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돌려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 좀 안 좋으신 분들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보면서 운동법 익히면서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운동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운동법이 젊은 층과 노년층을 좀 나눠 놨습니다. 예, 젊은 층 하는 운동들 다 못 하시죠, 어르신들. 그래서 젊은 층, 노년층을 나눠 놨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운동들 중에 허리에 좋다고는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운동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진짜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 하다못해 수술이나 시술 받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로 제가 일부러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운동법에 대해서 제 환자분들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 책을 드려요, 그냥. 그리고 이 책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항상 운동은 걷기 운동이 많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운동들이 메인이고요. 걷는 거는 거기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는 여기 책에 있는 운동들이 돼야 되고 30%는 이제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좀 드리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교과서 내용을 실었다기보다는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과 얘기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시술이냐 수술이냐를 결정하는 것들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적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상의 치료법은 소통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암 환자분들은 우리가 소통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버지가 정해주는 대로, 일방적으로 의사가 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치료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척추 디스크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통증 치료거든요. 아프고 힘들고 저리고 땡기고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환자분들마다 주관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평가가 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주치의의 철학과 환자의 필요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 주치의는 막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환자는 저쪽만 계속 원해. 이러면은 치료가 답이 없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원하는 바를 찾아서, 하지만 주치의가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거는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치료가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주치의도. 하지만 주치의가 환자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치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한쪽이 한쪽을 무조건 이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치료에 어떤 다양한 치료들이 있고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치료 방향과 환자가 원하는 바의 접점을 잘 조율해서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을 선택하는 법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시술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술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쭉 일목요연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지루하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길게 글을 쓰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루하게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주치의와의 이제 직접적인 상담과 사진을 보고 이제 진찰을 하는 거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방법들 이제 이 책을 한번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